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 코너를 통해 바로 이번 주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간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주목받는 사람들의 자기표현법이라고 적혀 있고요. 저자는 지식소통가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 바로 저 조현심입니다. 이 책은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식을 딱 3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정의하고 강점을 어필하고 혜택을 약속하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소개 문장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 한 문장 자체가 마케팅이 된다. 그리고 그걸 새롭게 제가 표현한 용어가 바로 원샷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전쟁에서 승리하는 촌철살인 새로운 기법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정보 과잉 시대 딱 한 줄로 완벽한 당신을 판매하라라고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 이 날개에 있는데 이거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식소통가 조현심은 당신의 브랜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코칭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중심에 가도록 돕는다. 이 문장은 지은이 조현심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강점을 어필하고 혜택을 약속하는 한 문장으로 된 자기소개이며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저의 꿈은 되게 소박해요. 놀고 먹고 글 쓰며 살고 싶은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지식소통가라고 하는 제가 만든 직업으로 불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소통가 하면 다른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되게 지식이 해박한 줄 알고. 저는 딱 제 분야의 이 지식 외에는 굉장히 해박하지도 않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지간하면 또 불통입니다. 이유는요. 브랜드로 소통을 할 때만 제대로 소통한다는 걸 지난 10년, 12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 바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융합 플랫폼 산타 바이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출산휴가 교육협회의 홍보국장이자 엄마마켓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브랜드 특광 컨설팅 방송 활동도 하고 다양한 분들과 멘토 멘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을 이번 책에 담았고요. 사실 퍼스널 브랜드 관련된 책으로는 8번째 책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10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 책 도대체 무슨 책이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해보자면 그냥 저의 지난 10년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노하우를 그냥 이 책 한 권에 담았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럴 거예요. 원래부터 제가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요. 저를 소개하는 어휘 하나, 어떤 단어 하나, 키워드 하나도 제 것이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력 단절도 아니고 아예 경력이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될 때까지의 이 노하우와 그다음에 시크릿한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 담았고요. 이렇게 책에 담지 못하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4월
25일이죠. 저희 그 온라인 출간 기념회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연심 해부하기 신문 10답으로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출간 기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기념회에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브랜드 전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본인의 브랜드를 점검하고 앞으로 만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책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술술 읽히신다는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10년 차 정도 되니까 글 쓰는 내공이 조금 쌓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그동안 잘 돼 있어가지고 글이 조금 잘 써지고요. 요번 에디터분이 실력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썼던 문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읽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은 제 책 중에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프롤로그를 먼저 좀 소개를 해보자면 강력한 자기소개 한 문장이면 족하다.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인터넷 종합 쇼핑몰 땡땡땡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빠르게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잘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기업은 도서 판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주 사업까지 투자하고 있는 곳이고요. 매출 규모가 이베이의 4배, 직원 수는 페이스북의 15배에 이른다고 해요. 구글보다 매출이 16%가 더 높고 가입 고객 수가 약 3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 작은 도서 쇼핑몰이었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빠르게 연결되도록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그에 맞는 재화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개인화된 분석 툴은 과거의 구매 이력과 검색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마존에서 쓰는 이런 개인 분석화된 툴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뉴스24 이런 데 뭐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시게 되면 고객님과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이제 다른 고객들은 이런 책도 구매했어요 하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막상 또 결제할 때쯤 되면 이런 책을 사신 다른 고객님들은 이런 것도 구매하셨어요 하면서 연관된 다른 뭐 소품 같은 것도 같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같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결국은 내가 구매하는 거지만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저에게 제안해 주는 걸 제가 선택하면서 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비즈니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본인만의 브랜드 문장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존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이 책을 아마존 소개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식이니까 쉽게 잡고 이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나에 대한 소개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어딘가 좀 이상한 거나 아니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나 그런 경향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막 드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가 쓰는 단어가 늘 비슷비슷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휘가 그 사람의 세계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확장된 독서를 해야 되고 더 높은 가치의 언어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분야의 책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어휘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본인만의 브랜드 언어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만들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문장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머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퍼스널 브랜딩 공식이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 문장이지만 실제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주고 뭔가 새로운 가이드를 연결해주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브랜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이 브랜드 언어를 만드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작년인가 제가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요, 90번부터 100번 정도의 클립 사이에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내용들 중에 1장, 2장까지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왜 한 문장이어야 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뇌는 언제나 피곤하다고요. 원샷이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번째 질문,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섯 번째 질문,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객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섯 번째 질문,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6개의 질문을 자기소개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과정을 통하면 현재 as is, 나의 상태와 수준이 어디인지를 객관화된 지표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상품으로,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걸 실제로 파트 3, 자기소개 문장을 만드는 5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첫 번째 워크숍이 as is 진단,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다양한 워크시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워크숍이 바로 to be 설정입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분야에 머물 것인가, 이걸 통해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워크숍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하는 피처 명사 찾기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지식소통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이름 앞에 붙는 자신을 딱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방식의 명사를 찾는 게 세 번째 워크숍이고요. 네 번째 워크숍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필하는 어드밴티지 동사를 찾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실 거고요. 그 일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일과 연결되는 반복적인 동사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다섯 번째 워크숍을 통해 무엇을 줄 것인지 약속하는 베네핏 형용사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형용사는 고객의 감정,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형용사일 거고요.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막연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제공하면서 푸시 방법으로 광고하면서 물건을 팔던 방식과는 상당히 달라진 세상에서, 특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어떻게 나를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조금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실제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찾고 내가 뭘 하겠다고 정의를 했으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필요한 7가지를 나열한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P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프로덕트, 제품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유통할 건지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프라이스. 그리고 본인의 이걸 티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온라인에 연결을 하면 소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에 포스팅을 하는 순간 소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분야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로 축적된 것들의 결과치가 프레스티지, 명품처럼 굉장히 있어빌리티하고 고급지게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콕하고 박히게 되면 당신은 해당 분야의 퍼스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이 파트 4에 담았고요. 그리고 에필로그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벤처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전문가의 영역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읽어드렸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건 빼고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몇 개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 직접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2009년 10년 그때부터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개인 브랜드 인지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기업에 계시다가 나왔거나 아니면 무언가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년 전 저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정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하고 싶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뭘 하자 그러면 덥석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막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자는 대로 막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 보고 또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게 만들어 보고 대부분 그렇게 시작된 일은 한 10개 중에 7, 8개는 보통 안 돼요. 가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뭘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건 예전에는 내가 그냥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수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능성이 바깥으로 명료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하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시작하는 상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같이 해주시는 게 제가 해보니까 유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서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처음부터 나 혼자 주인공인 건 모노드라마잖아요. 모노드라마로 성공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부터 유명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주연 무대에 들러리를 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그리고 때로는 행인 1, 행인 2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무대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축적된 지식이 쌓이고요. 축적된 경험이 쌓이면서 그걸 내 거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더니 어지간한 무대에서 조연으로 시작해도 곧 주연으로 보여지게끔 그리고 주연으로 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언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책임지는 것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신뢰가 안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가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도 사실은 저 끝에 잘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면서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성과를 딱 만들었는데 그 성과가 만들어지면 같이 가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한 대로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제로 본인이 나를 지려받고 올라가시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말고 말 잘 듣고 훨씬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빠지세요. 이렇게 말이나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도 모르고 제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 5에서는 제가 아예 출연하지 않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주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팽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나의 과정을 가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무대에서 조연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저는 팽당하는 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엄청 강해졌어요. 속으로는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났지만 그런데 그걸 통해 저는 약속을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정상에 오를 때까지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다 해도 그 혼자서 평생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상에 오르면 내가 가진 영향력을 나를 위해 조연으로 활동해준 누군가에게 연결시켜서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연 무대에 그리고 정상으로 오르는 부분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내 정상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나는 서서히 추락하겠죠. 그런데 바닥으로 꼬꾸라지기 전에 저의 도움으로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분명히 저를 이렇게 살짝 끄집어 올려줄 거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개인 브랜드 인지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이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7단계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날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는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보통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두 가지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건 그냥 개인적 취향일 뿐이잖아. 이건 개인적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상에서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건 개인적 취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업적 본질, 직업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해낸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찾는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개인적 본질과 직업적 본질을 구분해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1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1단계가 정리가 되면 2단계는 바로 오프라인의 툴을 구축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에 나의 직업적 본질에 맞게 명함도 만드시고 브로셔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도 구축하시고 필요한 장비며 뭐며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까지도 오프라인 툴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자, 그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인 브랜드는 그 다음 또 3단계 뭘 거쳐야 되냐면 온라인 툴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에 내가 구축한 거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프라인에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 본인의 과정,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그 저장 창고 같은 블로그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지금 방송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오디오 클립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온라인 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착을 하셔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끊임없이 데이터를 쌓으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4단계인데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서 스코어를 쌓는 과정이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신의 해당 분야의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을 내는 겁니다. 지금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이 책도
일반 다른 책과는 다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제목을 책에 넣어버렸잖아요. 제목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무게감 있는 책을 쓰면 이 책에 대해서 바깥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책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책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본인이 탄탄한 오프라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활용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연결돼서 그리고 시간의 축적으로 본인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끊기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책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책하고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확실한 구독자 수가 있는 본인의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10,000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독자 수 무슨 오디오 클립도 10,000명이 넘는다. 이러면 이거만큼 또 영향력 있는 게 없거든요. 또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확실한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 포지셔닝, 스코어 이거 하면 그 사람이야 라고 알만한 그 결과치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5단계입니다. 브랜드 포지셔닝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아주 명료합니다. 네이버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인물 검색부터 시작해서 네이버에 있는 전 카테고리 있죠. 그래서 책, 뉴스, 블로그, 카페, 이미지, 동영상, 전문 정보 이 모든 카테고리에 나에 대한 걸로 포지셔닝이 쫙 퍼져 있다. 그러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는 상태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개인 브랜드 구축 5단계고요. 그리고 6단계가 바로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포지셔닝이 된 상태에서는요. 네트워크 확장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제시했을 때 이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찾는 과정부터 네트워크 확장부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명함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네트워크, 인맥은 쌓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5단계까지 가는 동안 분명히 본인한테 몰입할 시간이 필요한데 네트워크 확장부터 하고 다니시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스코어, 성과를 내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대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시간대를 괜히 다니면서 확인하지 마시고 자발적 왕따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축적하고 숙성해서 결과를 만드는 걸 통해 본인을 증명하시면 의외로 네트워크 확장은 쉽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7단계가 바로 선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정상에 오릅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나의 영향력으로 내가 더 올라가겠다고 계속 오르고 오르는 것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만난 위에 계셨던 분들은 지려밟고 올라가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시고 나면 조금은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멘티를 양성하시거나 어떤 본인의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 본인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반드시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성장했을 때 제가 다시 또 다른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서 1단계의 과정을 거치러 갈 때 저를 조금 더 빠른 상태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연결되게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1, 2, 3, 4, 5, 6, 7 이 단계가 20년 과정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20살부터 40까지 하나의 프로세스, 40부터 60까지 하나의 프로세스, 60부터 80, 80부터 100, 100세까지 아무리 못해도 4개의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실 일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오래 살 거잖아. 자, 이제 이 7단계 그
퍼스널 브랜드 구축 단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에 있는 다양한 사례나 그리고 워크시트를 직접 해보시면서 속도가 안 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에 여러분만 가 있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다가 놓으셔도 돼요. 피곤하면. 그런데 방향만 잃지 않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신과 브랜드가 세상의 중심에서 소통하게 만드는 브랜드 메이킹 전문가 조현심의 누구든 반드시 성공하는 퍼스널 브랜딩 공식.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필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 약속하라. 한 문장으로 완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한마디만 해도 귀에 꽂히는 사람, 세상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로 오늘은 따끈따끈한 저의 신간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